자, 오늘 여러분들 전해드린 얘기는 오늘 앱서울이 이번 시즌 7라운드에서 오늘 서울이 9년 만에 전북을 상대로 무승 징크스를 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단 제목을 보면은 K리그1 앱서울 9년 만에 안방에서 전북 꺾고 개막 무패 행진을 했다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말라의 결승골과 시즌 최다 34,068명 입장으로 역대 최대 관중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근수 안경남 기자가 보도했는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K리그1 앱서울이 전북현대를 상대로 전북전 홈 무승 징크스를 끊었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7라운드 경기에서 클리말라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하면서 현재 서울은 승점 16점 그리고 현재 6경기 무패로 5승 1무와 함께 1위로 지켰다. 반면에 전북은 선두 타워란의 기회를 놓치고 시즌 두 번째 연속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면서 K리그 대표하는 두 팀은 전설 매치라고 벌었다. 그 이유는 전북의 전이고 그리고 서울의 전설 매치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지난 2017년 7월 2일부터 9년 가까이 이어졌던 전북 상대 홈 무승을 드디어 끊었고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50분에 클리말라와 야잔의 크로스를 밀어넣은 게 결승골이 이어졌다. 클리말라는 최근 3경기 연속골로 4골을 성공시키면서 무르른 결정력을 과시했고 정정용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은 안양전 2대1 승리, 대전전 1대0 승리, 울산전 2대0 승리에 이어지면서 합계 4연승을 노렸는데 결국은 서울전에서 아쉽게 실패를 했다. 결국 선발로 못다와 김승섭, 이동준의 교체로 이승호와 티아고가 골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침묵했다.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도 이동준과 못다, 이동준 선수하고 못다 그리고 김승섭 선수가 선발로 나왔긴 했었지만 근데 결국에는 골문이 열리진 못해갖고 결국 그 구성윤 선수나 수비수 선수들 쪽에서도 연달아 막았기 때문에도 이어가지 못했긴 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동준하고 김승섭 선수도 일단은 공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는 서울의 구성윤 선수가 계속해서 클린시트를 제대로 다 막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입장을 봤을 때는 후방에 연속적으로 공격을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근데 열리지 못해갖고 결국 좀 약간 아쉬운 결말로 이어졌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긴 했지만 근데 앞으로 이어지는 경기들 봤을 때는 좀 이 공격적인 패턴이 많이 올라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서울이 4-2-3-1 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이 4명에다가 네,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이어졌던 선수였는데 일단 전북을 봤을 때는 자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2명의 선수들을 딱 내세워갖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자 일단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현재 전북 같은 경우는 상대 진영이 4명이 올라와 있는 데마다 여기서 4명이 공격적으로 올라왔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앞쪽의 공격을 막 여기서 패스를 딱 올려주거나 이쪽에서 연결을 해줬던 걸 보면서 얘네들이 공격을 어느 쪽의 위치에 올라왔나가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전북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이쪽에서 딱 올려오는 선수들을 봤을 때도 공격적으로 역할이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쪽을 봤을 때 저 보세요. 여기 중점에는 서울의 공격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 한 명은 김승섭이 올라왔고 한쪽은 못 다가 여기 앞에 쪽으로 올라왔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의 수비 숫자가 좀 더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측면 쪽에 보니까 얘네들이 앞에서 올라와주고 이 수비를 좀 더 패스를 딱 올려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수비가 거의 한 4명인가 3명 쪽으로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서울의 그 과감하게 움직임을 딱 읽히고 나서 여기서 못다한테 딱 연결을 해줬는 데마다, 근데 결국에는 구성윤이 앞에서 막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준 쪽이 앞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중에 그 공격적인 2명의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김승섭도 올라와 주면서 그 공격적인 역할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 근데 서울이 가장 여기서 수비 진영이 있었을 때 여기 이 근처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진수도 그렇고 바베츠나 로스가 여기서 수비 지원에서는 제대로 막았기 때문에 골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좀 공격을 하기가 어려웠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쪽에서 공격해오는 선수들 가운데 일단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보면은 지금 서울은 봤을 때 로스하고 김진수, 야잔이 최후방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공격적인 위치의 상황이 있었을 때는 몸싸움의 과정에서 좀 있었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 서울은 몸싸움에서는 제대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전북은 일단 옐로 카드 하나가 좀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중점을 살린 데 와서는 한 번쯤에 공격을 막 올라왔긴 했지만, 근데 여기 앞쪽에는 선수들 반대쪽을 봤을 때는 서울이 또 이 공격적인 역습이 많이 올라왔긴 했어요. 다시 말해 여기 앞쪽에 그 못다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승원, 또 클리말라하고 바베츠하고 송민규가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송민규가 그 위치에서 올라왔을 때 그 침착하게 패스를 딱 주려고 했고, 게다가 여기 수비에서 역습을 하는 와중에 수비 쪽에서 여기서 딱 내려와 주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송민규가 여기서 패스를 딱 주고 클리말라나 정승원이 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위치에서 한쪽에는 공격적인 2명, 또 한쪽은 또 수비 숫자의 2명 이 에워싸려고 했었지만, 결국에 그 와중에 이제 또 오베르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욱하고 오베르단이 서로 신경전이 있었긴 했어요. 그 패스를 딱 올려주려고 했었지만 여기서 오베르단이 약간 좀 막히고 나서 그 결국에는 오베르단이 조용욱의 공격을 아예 봉쇄시켰고, 그 결국에는 이제 조용욱도
오늘 공격적인 역할이 좀 좋았긴 했는데 결국에 오베르단 앞에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애매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조용욱하고 오베르단이 여기 앞에 있었지만 여기 이 중심에 있는 선수들 중에는 바베츠가 있잖아요. 바베츠가 앞쪽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번에 슈팅을 때리려고 했는데 그 송범근이 앞에서 막았잖아요. 클린시트로 막았고, 그래서 그 결국에는 송범근 쪽에서는 아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뚫리려고 했던 상황이었지만 공격 찬스는 좀 좋았긴 했는데 서울은 송범근 앞에서는 아예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긴 했고, 근데 결국에 그 송범근 쪽을 봤을 때는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 왜냐? 이게 클린시트로 막았던 송범근이 서울의 공격을 어느 지역에 와 있는지를 딱 알았거든요. 전방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봤을 때 얘들이 앞에 측면 쪽에 완전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근데 와리가리 해갖고 해서 서울은 로스나 김진수나 뭐 바베츠 같은 경우도 측면 쪽의 공격에 계속해서 올라와줬긴 했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동준하고 못다가 여기서 찬스가 좀 있었긴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찬스를 이어줬다가 전북이 그 찬스로 이어줬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막판에 상대 진영에 역습 찬스가 많이 안 나왔긴 했어요. 왜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단 여기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선수들 가운데 이 4명의 선수들이 측면 쪽으로 올라온 선수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패스를 딱 주려고 했었지만 근데 가운데 쪽에 봤을 때는 수비가 한 2-3명쯤의 위치에서 패스를 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왜냐, 이게 서울이 지금 측면 쪽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승원이나 이승모가 앞에 있어갖고 정승원하고 이동준이 앞에 있었긴 했는데 결국에 이승모가 여기서 딱 끊어내주고 나서 침착하게 딱 컵백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반전의 나머지 봤을 때 전북 현대가 그 위치에서 이어가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 전북의 그 역습 찬스를 이어졌다가 서울에게는 약간 좀 그 기회가 있었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그 와중에 나머지 봤을 때 자 보세요.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아까 이동준 선수가 서울의 수비를 딱 태클로 해갖고 걸려 넘어지면서 PK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페널티킥 선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심판은 어떻게 됐냐? 심판은 그 온필드 리뷰 결과에서 예상치 못해갖고 정당성 있게 한 파울이었지만 네 정당한 나머지에 봤을 때 그 파울로 PK 선언 취소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박병진 심판을 봤을 때 그 서울이 지금 서울 선수들 봤을 때 그 온필드 리뷰 결과에서는 완벽한 찬스로 이어졌지만 결국에 추가 시간 와중에는 약간 전북의 그 득점 찬스를 이어지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박병진 심판의 그 VAR 판독 결과에서 이동준이 파울로 이어지면서 서울이 다시 한번 이동준 선수가 그 혼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PK 취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나머지 봤을 때는 이동준 선수가 박병진 심판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동준 선수는 박병진 심판한테 내가 왜 파울이냐, 이거 PK 맞는데 왜 PK 취소 왜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북 팬들의 좀 약간 분노가 좀 있었긴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와중에 박병진 심판은 그 고의가 아니었고 그냥 정당한 것으로 보이면서 판독 결과에서는 PK가 취소된 거 맞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해서 이동준 선수도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 와중에는 다 억울한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할 말이 없던 경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북 팬들은 박병진 심판한테 좀 야유가 쏟아졌긴 했고 결국은 그 와중에는 전반전 이렇게 0대0으로 마무리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서울이 후반전 다시 한번 또 시작했잖아요. 후반전 시작해갖고 해서 서울은 그때부터가 그때 이승우 선수의 그 파울 선언이 이어졌다가 서울이 다시 한번 프리킥 찬스로 이어지면서 그때 이승우 선수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거 원래 내가 이 프리킥인 건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왜 파울이 아니냐 왜 파울이 아니냐 두 번째 억울함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서울은 앞에 쪽에 있었을 때 앞쪽에 있었을 때는 거기서 공격적인 찬스가 있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보니까 이승우가 앞쪽에서 공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나머지 봤을 때 이승우가 그 서울의 선수를 그 바베차 아니면 손정범 선수를 딱 잡고 걸려 넘어졌긴 했는데 근데 그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가 그 파울로 이어지면서 결국 서울의 볼로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서울이 공격적인 찬스가 좀 이어졌었긴 했죠. 그때부터가 이제 보면은 여기 송민규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송민규가 앞에 있었고 서울은 공격적인 찬스가 있었긴 했고 이 패스 가운데 봤을 때 전북 쪽이 훨씬 더 공격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서울이 그 근처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을 아예 막으려고 했었고 근데 결국 여기 보면은 찬스가 좀 굉장히 좀 있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 패스를 침착하게 주려고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전북의 얘네들이 공격을 좀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전북 쪽에 그 가운데 봤을 때 이 앞쪽에서는 패스를 딱 가운데 올려주려고 했었지만 근데 여기서 패스를 주려고 했어도 전북이 다시 한번 역습 찬스가 좀 이어지려고 했었지만 근데 그 커팅하는 바람에 전북 쪽이 앞쪽에 여기서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도 그렇고 서울은 이 수비가 이 와중에 앞에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수비 숫자에서는 봤을 때 이 티아고가 앞쪽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서울의 공격을 서울의 침착하게 태클을 딱 걷어내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서울이 다시 한번 역습 찬스를 다시 한번 또 받아주다가 네 다시 한번 역습 찬스를 딱 이어주고 했는데 전북 쪽에 그 수비가 여기서 3명쯤이 나왔긴 했고 게다가 역습을 좀 주려고 했었지만 근데 여기서 공격 쪽이 좀 너무 이어가기가 어려웠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정용 감독 입장을 봤을 때는 전북의 수비 자원에서는 오히려 좀 막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길게 연결을 해주려고 했었고 근데 여기서 와중에 전북이 앞쪽에서 흐름볼로 계속해서 또 끊었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또 전북이 역습의 찬스를 또
시도를 했었지만, 근데 다시 한번 또 서울이 역습 수비가 많이 나왔긴 했어요. 앞쪽에 대인 수비가 거의 한 4-5명 정도로 위치해 있다가 여기 그 전북 쪽에 그 공격적인 수비, 그 공격적인 역습 찬스가 이어졌긴 했지만, 근데 상대 지원에서 봤을 때 상대 역습에서는 오히려 공격하기가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앞쪽에 그 티아고 쪽이나 이동준 쪽의 위치에서는 아예 공격을 해도 서울이 다시 한번 수비 쪽에 다시 역습을 끊어내는 게 그게 중요했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패스 자원의 여기 위치에서 여기서 패스를 딱 주려고 했지만 서울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다시 또 서울의 반격이 또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전북 쪽이 다시 한번 또 수비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내려와갖고 서울은 다시 한번 또 이 앞쪽 자원에서 딱 올라와 주려고 했었고, 그 결국에 이 가운데서는 서울이 여기서 패스 있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 클리말라나 뭐 야잔이 있잖아요. 클리말라하고 야잔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봤을 때 송민규하고 정승원, 송민규하고 문선민, 조용기 앞에 있었거든요. 저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 선수가 앞쪽에서 딱 송민규한테 딱 주다가 거기다가 딱 김진수 앞에서 줬잖아요. 김진수가 앞에 줬는데, 여기서 수비 가운데를 봤을 때는 앞쪽에 또 다시 한번 또 손정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정범 앞에 있는 선수들 중에 조용기 있었잖아요. 조용기 앞에 있었긴 했는데, 그 결국에는 여기서 또 한 차례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리말라하고 야잔 있잖아요. 네, 여기서 딱 찬스 나오고 나서 여기서 딱 골로 넣었을 때 클리말라가 정확하게 야잔한테 패스 딱 주고 나서 송범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야잔하고 클리말라가 그 자원에서는 한 번에 이어가지 못해갖고 결국에 클리말라의 마지막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시즌 4호 골로 만들어냈는데 성공했고, 그 송범근하고 김태환도 수비 쪽에서는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수비 쪽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클리말라 쪽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긴 했어요. 왜냐? 송범근이 클리말라를 막으려고 했었지만, 근데 수비가 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결국에 결승골로 이어지면서 서울은 클리말라의 마지막 결승골로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이렇게 9년 만에 다시 무패 탈출, 무승 탈출로 이어지면서 서울은 그나마 다시 1위 자리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지금 이제 이 주인공이 클리말라가 이번에 주인공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 서울은 이제 다음 경기 상대로는 이제 울산전의 상대로 어떻게 이어갈지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클리말라가 공격적인 측면의 위치에서 조용하고 클리말라가 투톱의 위치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봤을 때 야잔하고 클리말라의 그 패스를 딱 주면서 오히려 티키타카식으로 딱 가져오면서 오늘 그 주인공이 클리말라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말라가 오늘 경기 주인공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서울 봤을 때는 그나마 김기동 감독의 그 전술이 딱 들어맞았다는 게 딱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봤을 때는 클리말라의 오늘 그 선발 라인업에 나오면서 득점까지 성공시키고,
과감하게 딱 찬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승부수 띄우면서 이승모하고 정승원을 빼준 다음에 손정범하고 문선민을 투입한 이유는 이번 주 울산전이 무조건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체력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고, 게다가 손정범도 오늘 후반전에 봤을 때는 패스 역할은 좀 더 잘했긴 했어요. 근데 역할은 패스 구도적의 역할에서 일단 3대1 찬스나 뭐 2대1 찬스를 딱 올려준 다음부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급해서 공격적인 찬스가 많이 안 나왔고, 게다가 그 후방 빌드업에서 역습을 좀 더 후방 빌드업에선 좀 빨리 올려주려고 했었지만 너무 급한 와중에 찬스가 많이 안 나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서울이 좀만 더 집중만 잘 해놨다면 우리가 2대0이든 3대0이든 무조건 역습 찬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쪽 쪽에 일단 그 측면 수비 쪽에 봤을 때는 전북 쪽이 수비가 거의 한 4-5명 정도를 좀 더 중심적으로 유지하고, 그 와중에 패스를 무조건 끊어내는 선수 중에는 오베르단이 무조건 패스가 딱 끊어냈기 때문에 서울에는 좀 너무 패스가 너무 급하게 때렸기 때문에도 좀 각이 안 나왔던 거였어요.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는 서울이 무조건 급하게 하지 말고 찬스를 좀 더 좀 천천히 주고 다시 한번 공격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습이 안 나왔긴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머지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오늘 좀 우리가 천천히 해서 좀 볼을 좀 돌려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한 와중에 좀 상대가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 줄 알았긴 했어요. 왜냐? 전북 쪽의 입장을 봤을 때는 침착하게 오버래핑이나 뭐 그 측면 사이드 진영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중에는 못다하고 이동준하고 김승섭이 앞에 와 있는 선수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봤을 때도 PK가 나왔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는 이동준 선수가 내가 앞쪽에서 걸려 넘어졌구나 해서 내가 발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내가 이거 PK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심판한테 어필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는 PK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발을 갖다 대니까 혼자서 굴러진 것도 진짜 이게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갖고 해서 앞으로 이제는 좀 헐리우드 액션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동준 선수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좀 더 패스를 좀 앞에 주다가 만약에 급하게 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천천히 볼만 내주는 것도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찬스를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동준 선수가 너무 침착하는 와중에 이건 내가 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잘못했네 그래갖고 해서 좀 앞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전북도 물론 너무 급하긴 했고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패스를 주려고 했지만 근데 너무 슈팅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때문에도 그렇고, 게다가 송범근 때문에도 막아냈잖아요. 침착하게 또 막아내면서 이건 좀 송범근이 이거 너무 잘 막은 거 알겠는데 우리가 좀 천천히 패스 딱 돌려가면서 앞으로 이제 중점의 역할을 좀 어떻게 주어질지를 생각해보자. 그것도 미리 타이밍만 딱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뭐 급한 와중에는 좀 패스를 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볼 돌릴 거면은 좀 제대로
볼 돌리는 게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은 패스가 있으면은 앞쪽이나 옆쪽에 그 아니면 차라리 롱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얼리 크로스를 딱 올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선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중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이 측면 쪽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선수들을 무조건 따돌려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이 그나마 패스가 많이 안 나온 이유는 상대가 또 다시 한번 또 컵백을 또 만들어줘야겠구나 생각해서, 아 이거는 좀 컵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또 찬스가 많이 안 나오고, 맨날 그 와중에 역습 찬스가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고 하니까 너무 급한 와중에도 김기동 감독님도 좀 제발 앞쪽에 패스 줄 선수 있으면은 빨리 좀 패스해줘라 이렇게 막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왔는데, 그 느낌이 와중에 감독님의 그 전술로 좀 제대로 좀 후방 자원에서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경기나 뭐 다다음 경기 있으면은 좀 천천히 볼 돌려주고, 앞으로 있는 나머지 선수들 중에 그냥 침착하게 볼만 돌려줘라, 볼만 딱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역습해올 때는 침착하게 공격적으로, 뭐 그냥 역습만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투 패스도 완벽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울산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를 좀 중요해야 되니까, 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급한 와중에 패스하면 안 되고, 우리가 두 번 패스나 세 번 패스를 딱 했을 때는 좀 침착하게 움직임을 읽고 나서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앞쪽에 와 있으면은 무조건 한 6명이나 7명 쪽에 수비를 좀 더 막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전북전에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수비가 좀 자동문은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자동 수비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상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든 간에, 상대가 2명이든 3명이든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동문 열려 있으면은 그나마 우리한테 또 실점 먹힐 위기가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멘탈이 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침착하게 해주고 패스를 좀 줄 때 구성이나 야잔이나 김진수 앞에 좀 패스를 좀 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급하게 와중에 급하게 딱 패스 미스 해줬다가는 이러다가 나중에 실점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오늘은 그래도 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김기동 감독은 그래도 큰 역할은 좀 괜찮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울산전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울산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큰 숙제가 있어요. 큰 과제가 있고, 상대를 좀 사이드 쪽에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천히 해서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또 올라올지가 문제고, 그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봤을 때 이동준이라든지 야고라든지 보야니치라든지 뭐 아니면 벤지나 페드링요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도 최선을 좀 더 다해야지만, 우리가 측면 쪽으로 우리가 좀 측면 자원에 있는 선수들을 빨리 크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급하게 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급하게 패스를 딱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천천히 볼 돌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역습 있으면 다시 한번 찬스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뭐 이번 주 울산전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번 주 울산전 제발 실수 없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스몰도 할래?